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것을 늘려야 됩니다. 이것? 금액이 이게 아니네, 뭘까요? 그러면? 네. 요게 금액이 아니라면 네. 그걸 저 한번 도전해봐도 네. 돼요? 도전해 보십시오. 많은 금액을 네. 오래 내면 아, 그래, 기가. 연금이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감이 좋으십니다. 아, 정답이에요? 예, 정답을 오. 맞추셨습니다. 바로 이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 기간을 늘리게 되면 같은 돈을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만 원씩 10년 동안 내는 것보다는 10만 원씩 20년 동안 내는 게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입하실 때 이걸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과 함께 보시면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연과 함께 국민연금 재테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5년 만에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퇴사했고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가 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재취업할 생각은 있지만 요즘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을 수 없다는 말들도 있고 실제 수령액도 얼마 안 될 듯한데요. 국민연금보다는 개인연금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시면 국민연금도 납부 제외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납부 제외라는 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만 18세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이면은 가입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가 돼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내야 네. 연금 개시일 이후에 이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년 냈단 말이에요. 네. 이분은 5년 낸 건 그럼 날라갑니까? 5년 된 거 어떻게 되는 날라간 거예요? 퉁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라가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될 텐데요. 아마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10년을 못 채우고 이 중간에 납부 제외자가 됐을 때는 주로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 된다. 돌려받아야죠. 이거 무조건 해줘야죠. 삐져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려받는다, 반환 일시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보험료를 다시 내고 10년을 꽉 채워가지고 연금을 수령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는데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0년을 다 못 채웠다라고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걸 당장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60세가 됐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나는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운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재취업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회사를 또 다니시면 국민연금 또 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되죠? 예,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아까 대상자라고 한다면 만 18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하면 미만이면은 대상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납부 제외자로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나는 그래도 국민연금 꾸준하게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원래는 소득액의 9%로 계산돼서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임의가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일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끊겨가지고 이거 보험료를 내가 내기가 부담스럽다 혹은 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유예가 되고요.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5년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혼자 다닐 수 있을 때 다시 재취업을 재취업. 한다. 네. 그럼 이제 40이 넘게 되는데 그동안 공백기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덜 낸 만큼 나중에 노후에 받긴 받겠지만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받고 싶을 텐데. 맞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엔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60세가 되기 전에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이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다시 뱉어내면 됩니다. 반환 일시금으로 받았던 내 연금을
다시 돌려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진짜 다시 토해내는 건데 이걸 이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라고 불러요. 대신에 예전에 받았던 그 돈에 이자를 좀 붙여가지고 국민연금에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도 좀 많이 내겠지만 그 기간이 다시 복구되면서 가입 기간이 전체적으로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자를 얼마나 내는 거예요? 이자가 언제 동안 내가 돌려받았느냐 그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 연도별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따집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 시중금리가 높았을 때 있잖아요. 네. 보니까 1993년 이전까지는 무려 연이율 10%예요. 어이구. 그때 돌려받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다시 반납하려면 꽤 많은 그러네요.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때 금리가 이랬어요. 이렇게 높았습니다. 어이구.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점점 떨어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바닥을 쳤을 때가 2021년인데 그때는 0.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게 언제 기간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뭔가 이득인 듯 아닌 듯한데 내가 받았던 걸 반납하면 실행액이 높아진 건 정말 당연한 건데 네. 거기다 이자까지 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자까지 낸 걸 내가 이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이 뭐 50%다라고 한다면 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5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었으면 250만 원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소득 대체율인데요. 이 소득 대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로 한번 보시면요. 이 소득 대체율도 점점 바뀌어 왔어요. 처음에 국민연금이 생겼을 때는 70%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가 되면 돈을 벌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 대비 70%는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60%로 낮아졌다가 그다음엔 50%. 지금은 점점점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게 70%, 60% 있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다시 돌려내게 된다면은 그때의 소득 대체율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했다가 네. 반환일시금 받은 국민들은 누구나 다 반납을 하고 납부 재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자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한꺼번에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서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된다면 얼마의 돈을 이자를 얼마를 붙여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네, 네. 안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연 주신 분은 네. 5년간 국민연금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액이 좀 상당하거든요. 10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도 5년 하면 곱하기 해서 600만 원 내셨어요. 거기에 이자까지 플러스하면 그렇죠. 좀 부담스러운. 한 번에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렇죠. 네. 어떡합니까? 여기 이자 붙는데 막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그러면은 아우 노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반납 금액이 클 때는 최대 24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할부가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예전에 이제 반환일시금 나 예전에 일하다가 반환일시금 안 받은 거 있는데 하시는 분들 나는 연금보다는 반환일시금 받고 싶어 하시더라도 이게 5년이 지나가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뭐 해외 이주한 사유가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노후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것 같네요. 어쨌든 돈이 들어가지만 반납하는 이유는 반납을 함으로 해서 내가 중지됐던 그 기간을 다 채워서 네. 10년 넘긴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사연 주신 분은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이제 따박따박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보다는 개인연금을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아하. 이런 질문을. 나중에 불안하다 이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는 돈만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이 같은 돈을 낸다는 그런 네. 거잖아요. 그 가정하에 네. 뭐가 더 유리한가요? 하나 골라주세요. 개인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따라갈 수 있는 개인연금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수익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는 돈 대비 내가 받는 연금액이 얼마냐. 내는 돈이 100인데 받는 돈도 100이다. 그러면 수익비는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1을 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손해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처음 가입한 30살부터 60살까지 국민연금을 쭉 낸 것처럼 이 사연자분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뭘까요? 제가 먼저 그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가 되었고 네. 지금 내고 있지 않은데 가입했을 때부터 끊이지 않고 쭉 넣은 효과가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바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 흔히 이제 추납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제도인데요. 추납. 예, 이 제도를 통해서 과거에 끊긴 기간이 있다, 이빨 빠진 기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메워 넣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소득이 있다가 끊기게 되면 당장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과거에 조금 그래도 부담되더라도 연금 부어서 에이, 지금 좀 노후를 대비할 걸 그랬다라는 후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에라도 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이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래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와 다르게 지금은 출산하면서 퇴직을 했거든요. 그 기간은 안 내고 있다가 네. 아이 좀 크고 재취업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내는 거, 한꺼번에 내는 걸 뜻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9만 원씩 국민연금을 냈다 그러면 네. 내가 추가로 납부할 때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었으니까 국민연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시점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10년 동안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년치를 내야 되는 거죠. 아, 지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소득이 끊어지게 되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나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보험료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최저 9만 원부터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9만 원으로 정하게 되면은 9만 원 곱하기 10년치를 나중에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직장 취업해가지고 한 6개월 다니시다가 퇴사하신 분들, 네. 20년 동안 납부할 거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금 개시 전에 딱 넣어버리고 딱 기다린다든가. 아주 훌륭한. 네. 하지만 약간은 얌체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과거엔 이게 가능했어요. 네. 이게 30년이든 20년이든 이 구멍난 기간이 있다. 나중에 돈만 많으면 이걸 다 메워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금액을 이렇게 약간은 얌체같이 체리피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거 자제를 시켰습니다. 법을 아. 바꿨거든요. 한 예로 어떤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8개월 정도 보험료를 낸 뒤에 그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됐다가 49세가 된 시점에 그동안 못 냈던 몇십 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241개월치 보험료, 20년이 조금 넘죠. 이때 보험료가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는데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서 원래는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한 달에 118만 원을 어이. 수령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1억을 내고요. 평생 연금액이 8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또 물가 상승까지 반영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본전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런 이제 제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추후 납부라는 게 과거에 이제 소득이 없어가지고 못 내셨던 이 서민분들 그래도 나중에라도 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세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몇억 원씩 한꺼번에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다 보니까 이 기간을 119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추후 추가 납부 시에 요 네모에 따라서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 네모에 들어간 말은 뭘까요? 추가 납부 시에 네. 이거는 그 소득 금액 아니에요? 뭐지? 보험료와 외모인가요? 관련이 있을 외모? 것 같은데? 예. 잘생긴 사람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좀 많이 잘생긴. 외모 그거 누가 판단하죠? 네. 이것도 또 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기간인가요? 아까 금액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도 납부 시기에 따라서 내야 할 금액 그리고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앞서 반환일시금 설명드릴 때 이 소득 대체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후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이 소득 대체율은 41.5%인데요. 이게 매년 0.5%포인트씩 점점점 낮아져서 2028년이 되면 40%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추후 납부를 하려는 과거의 그 어떤 시점, 이때는 지금보다도 소득 대체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때 걸 되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1.5%를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고 그때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살아나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40%로 떨어졌을 때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1.5%포인트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낸다고 한다면 내가 여유가 된다면 지금 내는 게 소득 대체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하는데 나는 그 1.5%포인트 정도 포기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납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뒤에 낸다고 해서 추후 납부는 별도의 이자를 부과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내는 것보다는 60세 이전에 직전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여유 있을 때 납부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네. 나중에 내도 그 무관하니까 네, 맞습니다. 되도록 나중에 내는 게 나한테는 좀 이익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자를 따로 붙이진 않으니까 내가 잘 굴리고 있다가 나중에 내도 나한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략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잘 그렇죠. 짜야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에 대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제가 막내 아들로서 제가 어머니를 보고 있거든요. 가정주부, 예. 가정주부님들도 소득이 없는? 네. 가입이 가능합니까? 예, 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긴 한데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나도 내고 싶어요. 소득이 없지만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국민연금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의 가입을 통해서 납입 기간, 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입을 하면 국민연금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요건만 충족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 내신 보험료가 뭐 10년 이상 된다 그러면 더 내시면 더 많이 받는 거고 충족이 안 됐으면 그 요건을 충족시켜 드리면은 이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10년을 낼 수 없는 그 50세 넘은 주부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 나이가 60세 미만까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52세, 53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을 못 채운데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60세가 넘어가더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래서 65세가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5년을 감안하면 늦어도 55세에는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게요. 과거에 낸 이력이 있다면 이걸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10년을 따지는 거고 또 추후 납부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내신 기간이 있다. 그리고 55세다라고 한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서 10년을 채울 수도 있고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10년을 채우거나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을 할 때는 요 분리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여윳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실 수 있는 돈이 좀 제한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국민연금을 150만 원씩 수령하고 있고 아내가 월 9만 원씩 10년 동안 납부했을 때 아내가 받는 연금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150, 아내가 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150만 원의 60%인 유족연금을 아내분이 받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60%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본인이 10년 동안 납부한 연금은 구경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그 아내분의 연금의 30%인 이게 소액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남편분이 받는 게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부부 모두 받게 되는데 연금 액수가 좀 차이가 크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연금액을 좀 포기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 좀 따져보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가장 우리의 노후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가입을 해두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국민연금 재테크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1998년까지 4년 7개월간 민간 기업체에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 기업체를 다니고 퇴직하시면서 국민연금 55개월치를 반환받으셨거든요. 그때 받으신 돈이 23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에 철도청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셨는데 2005년에 철도청이 지금의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난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네. 국민연금이냐? 그랬더니 이때는 본인이 희망하면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공무원연금을 납입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도 임의가입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신 거죠.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국민연금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직장 가입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은 직장에서 반, 내가 반 이렇게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내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니까 직장 가입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면 내가 그냥 회사에서 받는 반 없이 보험료 100%를 내가 다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둘이 동시 가입 가능합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4년 7개월간 냈던 국민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하고 또 못 냈던 기간 추가 납부를 하면서 아예 뭐 입사부터 쭉 국민연금을 내왔던 걸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거기다 공무원 연금까지 받게 됐으니까 좋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2년 동안 지금 연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법 받겠네요, 그죠? 네.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꽤 많이 두둑하게 그죠?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